처벌받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찾고 효과적인 처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는 학교 학원 가는 시간만 아니면 계속 핸드폰만 봐요. 너무 속이 상해서 무섭게 혼내는데도 그때만 듣는 척하고 핸드폰 보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네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키넛박스에서 쥐들이 지렛대를 누르고 먹을 것을 받으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늘어난다, 강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이 행동이 계속 지속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동은 강화인 먹을 것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점차 줄어들게 돼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속어가 완전하냐, 그 행동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발적 회복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더 이상 강화인 먹을 것을 주지 않더라도 이 쥐는 어느 순간에 다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들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되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독 물질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속어와는 다른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처벌입니다. 처벌의 원칙도 간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줄여주는 자극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자극, 처벌인으로 인해서 행동이 줄어들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처벌이라고 합니다. 처벌인도 마찬가지겠죠.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하면 행동이 줄어들 수 있는 자극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처벌이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대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때 네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벌이 일어나고 나중에 처벌을 주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처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처벌이 일어났을 때 어떤 때는 처벌을 하고 어떤 때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관성 있게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처벌을 할 때 이 행동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알려주며 처벌을 주는 것. 만약에 처벌하고 싶은 행동과 늘려주고 싶은 행동이 양립 불가능한 행동이다 라고 하면 효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큰 처벌이 뭐였냐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 모시고 와였어요. 자, 그럼 저한테 가장 큰 처벌은, 그렇죠? 조회 시간이 끝나자마자 매번 찾아오셔서 처음 걸렸을 때부터 부모님 모시고 와 라고 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됐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행동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안적인 행동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덜해지겠죠.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립 불가능한 행동을 찾는 게 좋아요. 자, 지각하는 행동과 양립 불가능한 행동이 뭐죠? 일찍 오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일찍 오는 행동이 더 늘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효과적인 처벌 원칙이죠. 처벌을 하는 목적을 명심해야 됩니다. 처벌은 체벌과 달라요. 처벌은 내가 목표로 하는, 원치 않는 행동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번, 그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처벌인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그리고 목표로 하는 행동들을 줄이기 위해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즉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벌을 위한 대원칙입니다.